어지럼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질환들이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인 저조차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다시 뭉쳤죠? 네. 어떤 주제죠?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TV에서 달팽이관, 이석증 이런 얘기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교수님 외래에서 어지럼증 환자의 비율 얼마나 보세요? 저 거의 한 30% 정도가 와. 어지러움, 그리고 두통이 또 한 30%, 그다음에 네. 뇌졸중 뭐 이런 분들. 뇌혈관이 잘못됐을까 봐 사실 교수님 진료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분들 중에 정말로 뇌혈관이 잘못된 분들 얼마나 있었나요?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네. 한 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네. 대학병원에서는 그래도 의뢰가 된 환자들이 많고 또 확실히 증상이 좀 나빴을 때 교수님을 찾게 될 테니까요. 그럼 그 5%의 환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지럽다 그러면 사실 우선 뇌가 걱정돼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뇌 때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정신경이라고 하는 어지럼 신경과 관련된 이제 어지럼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자율신경이나 이제 심장으로 인한 어지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몸이 쏠린다던가 아니면 눈이 두 개로 보인다던가 아니면 내 눈이 막 이상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이제 말초성일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럴 때는 병원에 꼭 바로 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어지러움증 때문에 교수님 진료를 딱 봤을 때 어떤 검사를 주로 하시게 되나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핑거투노즈라고 하는 네. 네, 손을 코에다 대고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찍으려고 할 때 손이 정확히 맞지 않고 뭐 흔들흔들 한다던가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뇌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쪽으로 몸이 계속 쓰러진다.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한쪽으로 몸이 쓰러진다던가 네, 이런 경우에도 뇌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어지러우면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리거나 이런 게 동반됐을 때도 네, 꼭 뇌경색이 생겼을 때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력에 문제가 있을 때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이유 뭐 때문이죠, 교수님? 저희가 아이카 임팍이라고 해서 안테리어, 인페리어, 세레벨 아테리 거기에 뇌경색이 오면 갑자기 급성 성력 저하와 그리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런 발음의 어눌함도 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아이카 인팍션, 전하방 손해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아주 조그마한 뇌졸중인 경우에는 말초성 어지러움증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죠. 맞습니다. 마치 귀에 병이 생겨서 찾아오는 어지러움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전하방 손해동맥 경색인 경우에도 저희가 특별한 검사를 하죠. 헤드 스러스트 테스트 또는 헤드 임펄스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고개를 한 30도 정도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눈동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고정되는지를 보는 검사를 하는데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MRI를 권고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팬덤 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본인이 걷듯이 저벅저벅 걷는 거 말고 한 줄을 마치 걷는 것처럼 앞발과 뒷발을 붙여서 이렇게 네. 걷는 걸 했을 때 내가 잘 하지 못한다 이러면 사실 또 약간 중추성 어지러움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말초성 어지러움증은 굉장히 극심한 어지러움증을 느끼지만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은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네. 저희가 얼터네이팅 핸드 테스트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돌릴 때 이걸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쪽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양쪽 다 잘 하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이제 뇌 쪽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그렇죠. 운동신경의 조절은 전두엽과 손해에서 하게 되죠. 전두엽과 손해에 손상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 얼터네이팅 무브먼트가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은 손바닥을 아래로 놓고 이제 위쪽 손바닥을 박수를 치게 되는데 손바닥과 손등을 번갈아 가면서 박수를 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동작을 할 수 있는지 또 좌우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게 되는 검사법인데요. 또 한쪽에서만 너무 어눌한 식으로 박수가 제대로 잘 쳐지지 않는다면은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지러움이 있을 때 꼭 그게 이제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 사실은 개인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움증을 겪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진단명이 바로 이석증인데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말초신경성 어지러움증이 또 있죠. 네, 저희가 전정신경염도 있고요. 메니에르병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은. 네네. 굉장히 어지러움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전정신경염은 이 이석증과는 좀 다른 양상이 있죠. 어지러움증의 지속 시간이 좀 다른데요. 이석증은 체위 변동에 따라서 짧게는 십수초에서 길게는 수분 정도까지의 어지러움증을 겪게 되는데요. 이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수시간에서 수일까지도 수일까지도 증상을 겪게 되죠. 이런 경우는 진짜 참지 못하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극심한 어지러움증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을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 아닌 말초신경성 어지러움증 중에 전정신경염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기억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셨던 메니에르 병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정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죠? 메니에르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어지러움증이 지속되고 또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림프액이 빠지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만성적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말은 불치병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암처럼 무서운 불치병은 아니고 그냥 좀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 약물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위험한 병은 아니니까 병원에 오셔서 역시 전문의랑 상의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지러움증에 대한 감별을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청력 소실과 함께 약간의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MRI도 저도 찍어봤었잖아요. 신경과 전문의인 저조차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지러움증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혼자서 판단하셔서는 안 되고 뇌졸중, 뇌혈관 전문의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추성 어지러움증, 뇌졸중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은 대개 후부순환계 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러움증이 발생합니다. 뇌간이나 또 손의 계통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지러운데요. 이런 어지러움증이 생겼을 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네네. 뇌졸중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의 예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이제 어지러울 때 너무 환자가 힘들고, 그다음 운이 나쁘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뇌관, 손해, 그다음에 메듈라라고 하는 연수, 그다음에 뭐 교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구조가 작은데 아주 작은 뭐 1cm도 안 되는 뇌경색이 와도 어지러움과 함께 발음이 굉장히 어눌해지거나 네. 삼킴 장애가 생기거나 네. 심지어 팔다리 마비가 굉장히 심하게 그렇죠.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팔다리 마비가 다행히 별로 없이 어쨌든 운이 좋아서 어지러움만 심하게 오는 이런 경우가 온다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네. 후유증이 비교적 없이 그다음에 어지러움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면 예후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치료가 잘 돼서 뇌경색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더 진행하지 않는다면 2, 3개월 이내에 어지러움증을 대부분 극복하실 수도 있는 별거 아닌 뇌경색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은 생명증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기저동맥 증후군이라든지 감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과 그리고 뇌졸중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뇌혈관 질환과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어지러움 같은 경우는 치료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예후가 그래도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니까 그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신경과 뇌혈관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